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세계 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원칙에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부자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번째 원칙, 예산을 세우고 반드시 지켜라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 날 가장 먼저 예산 노트를 쓴다고 해요. 얼마를 쓸지, 얼마를 저축할지, 그리고 또 얼마를 남에게 베풀지, 이런 것들을 적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너를 통제할 것이다. 한 달의 수입이 적더라도 항상 계획된 지출을 지키는 이런 습관이 결국 재산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아가서에 보면 포도밭을 뛰어다니는 작은 여우들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포도밭 농부들은 덩치가 커다란 곰이나 멧돼지보다 오히려 여우들을 더 두려워했는데요. 멧돼지나 곰은 눈에 잘 띄어서 사냥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 여우들은 울타리나 땅속 작은 구멍으로 도망치고 또 드나들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재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외로 사소한 소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급 스포츠카 아니면 뭐 강남 부동산 이런 거 내가 사고 싶다고 사지나요? 반면에 아주 작은 구멍들, 예를 들면 뭐 야식으로 먹는 치킨 한 마리, 아니면 백화점 쇼핑하다가 충동적으로 지른 가방 하나가 우리의 재정을 좀먹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이죠. 책에는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냥 뭐 자기 스타일에 맞게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활용해도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쓸데없는 여우들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여우들을 몰아내기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과 필요 없는 지출, 그리고 여윳돈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예산 세우기를 모두 완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장 먼저 쓸데없는 지출을 추적해서 이런 것들을 줄일 방법을 찾아라. 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원칙은요, 매달 복리를 이용한 샬롬 펀드를 만들어라. 이 샬롬 펀드라고 하니까 뭔가 좀 낯설더라고요. 여기서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뜻도 있지만 샬롬의 어근인 샬렘은요, 온전함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삶이란 삶의 모든 측면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상태, 즉 어떤 불안 요소에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평화와 안정을 의미하는 이런 샬롬처럼 샬롬 펀드는 돈의 평화를 지키는 제도라는 의미라고 해요. 매달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꾸준히 저축을 하고 그 돈이 이자를 낳고 또 그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그런 구조. 네. 그들은 이러한 복리의 힘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 속담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돈이 일하게 하라. 네 손이 아닌 네 돈이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 살롬 펀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더라고요. 미래의 자신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적어도 7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샬롬 펀드에 꾸준히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 뒤부턴 매달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씩만 꾸준히 모으라고 덧붙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세 가지 다른 원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일단 절약, 그리고 자기 충동을 절제하는 습관, 또 수입과 지출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지출 경비를 최대한 줄이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저축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복리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이런 기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원칙이란 건데요.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원칙들은 대부분이 어떤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마인드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6번째 원칙은 신용카드를 되도록 쓰지 말라입니다. 유대인은 신용을 돈보다 더 무겁게 여긴다고 하죠. 카드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행위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항상 현재의 나로 산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제 소비 패턴을 돌아보니까 신용카드가 생기고 나서는 거의 뭐 매달 월급이 그냥 스치고 나갈 정도로 이 신용카드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자는 아예 안 쓰면 좋겠지만 신용카드가 주는 그런 혜택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럼 그 혜택이 뭐냐? 일단은 신용점수.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네. 빚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평온함을 느낀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인데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저도 뭐 결혼할 때 거의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는 아니고 거의 뭐 못 받고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빚을 왕창 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츰 갚아 나가면서 빚을 상환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둘씩 상환을 할 때마다 뭐랄까, 이 머리에 쥐고 있는 큰 바위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랄까? 빚을 갚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덜컥 빚지는 게 오히려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또 왜 이 신용카드는 빚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한 건지 아무튼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부채들을 청산하는 순서도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라고 합니다. 이율이 높은 것을 먼저 갚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달에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다른 빚을 갚는데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리의 효과죠. 빚도 이 복리처럼 점점 불어나는데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높은 이율부터 갚아야지만 이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신용카드로 사치를 부리지 말고 수중에 있는 돈만 사용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은 앞서 말했던 그 샬롬 통장에 꾸준히 저축을 하라. 샬롬 통장은 뒤에 있는 투자의 원칙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을 세우고 지키며 매달 복리의 씨앗을 심고 신용보다 신념으로 소비하라. 유대인들에게 부는 유산이 아니라 습관이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도 작은 이런 샬롬 펀드들이 많이 심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